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디오 테크니카 60주년 기념 헤드폰 WB-2022입니다. 오디오 테크니카가 196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작년이 60주년이었어요. 이제 꽤 오래된 일본 음향 회사죠. 오디오 테크니카노 미나사마 60주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그래서 이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4가지 제품이 나왔습니다. AT-LP2022 턴테이블, AT-HW2022 유선 헤드폰, AT-MC2022 카트리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AT-HWB2022 무선 헤드폰입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한정 수량으로만 유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의 노년점에서 또 저에게 영업을 하더군요. 야, 이건 사야 된다. 이거 사놓고 잘 보관하면 나중에 돈 된다. 가격 오를 거다. 그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저에게 이 제품을 들어보라고 보내주더라고요. 일단 근데 가격이 400만 원인데 저는 못 삽니다. 지금 작업실 대출 금리가 얼만데. 60주년이라고 여기 박스부터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박스는 저는 예전에 잠깐 썼던 켄소에서 나온 향수 박스랑 좀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정말 클래식하고 아름답습니다. 메이플, 월넛, 마호가니 이 3가지 원목을 배합해서 수작업으로 제작했다 합니다. 이 배합한 목재 엔클로저 덕분에 최대한 진동을 줄여주는 그런 어쿠스틱적인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컵은 알칸타라 재질입니다.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로데 NTH100 같은 경우도 알칸타라 재질이었죠, 이어컵이. 근데 얘네뿐만이 아니라 요즘 알칸타라 재질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게 가죽보다도 또 친환경적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친환경 중요하죠. 이 헤드폰의 최고 강점 중에 하나는 최초의 완전 밸런스드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해요. 샘플 레이트랑 비트 레이트도 24비트에 96k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음질이죠. 이 완전 밸런스라는 거는 보시면 이 좌우에 각각 개별적 DAC랑 그리고 앰프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데크가 이제 둘 다 커버를 하는데 요거는 각각 DAC랑 그리고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제 완전한 밸런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따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좌우 간의 그 크로스토크나 노이즈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리고 탑재된 DAC 같은 경우는 ESS에 ES9038QM이라는 칩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버는 45mm 드라이버가 장착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뚜렷하게 잘 보이는 10mm 콘덴서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버튼들로 기능들이 제어가 됩니다. 연결 방식은 2가지예요. USB 유선 연결 아니면은 블루투스 무선 연결. 특이하죠? 아날로그 연결이 아예 없습니다. 뭔가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좋은 데크 여기 박아놨으니까 너 아무 데크나 쓰지 마. 이 제품보다 떨어지는 데크나 아니면은 헤드폰 앰프 써서 이 헤드폰이 별로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우리가 만든 걸로 들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혹한 것 중에 하나가 지원되는 블루투스가 뻔한 AAC하고 SBC하고 LDEC가 지원이 됩니다. 제가 제대로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제가 LDEC, AAC, SBC 하면서 그러는데 확실히 LDEC하고 나머지 AAC하고 SBC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어폰 테스트하고 제나이저 모멘텀 테스트할 때도 aptX 어댑티브로 들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차이 느껴집니다. 미신은 아닙니다. 오디오 매니아도 아니고 프로 뮤지션도 아닌 제 친구들한테 들려줬을 때도 차이를 다 느끼더라고요. 물론 재생하는 그 음원 자체도 고음질이어야 됩니다. 아무 MP3 틀어놓고 차이 나는지 들어보시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LDEC를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다 보니까 멀티포인트를 2제품까지 지원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배터리가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요즘 무선 헤드폰들을 보면은 뭐 제나이저도 그렇고 막 몇십 시간씩 됐는데 얘는 최대 9시간이에요. 조금 그 부분 좀 의외였는데 뭐 개별 헤드폰 앰프의 데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얘도 오디오 테크니카 커넥터 앱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우선 그 앱을 통해서 보시면은 5개의 EQ 프리셋이 있어서 원하는 사운드 성향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볼륨 세밀화 설정이 있습니다. 볼륨을 16단계로 만들 것인지 32단계로 할 건지 64단계로 할 건지 아니면 100단계로 할 건지, 그러니까 100단계로 하게 되면 정말 더 미세하게 볼륨 조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볼륨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앱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놀란 게 노이즈 캔슬링이 없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길거리나 아무 환경에서 들을 게 아니다. 정말 너의 감상하는 네 오디오 룸에서만 들어라. 조용한 데서. 딱 이 뜻이죠. 차음도 잘 되긴 합니다만 노캔을 아예 뺐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제품은 제대로 청음하는 데서 들어라는 거죠. 자신감 장난 아닙니다. 이런 자신감 좋아요. 배짱 있어요. 그리고 이 헤드폰에서 이 케이스가 제로 할리버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 케이스가 무려 아폴로 11 화물 보호 장치에도 쓰였던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딱 봐도 내구성 뭐 견고함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63빌딩에서 던져도 안 깨질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게 아니라서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운드는 우선 오리지널 EQ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EQ를 아예 손 안 댔을 때, 왜냐면 그게 제일 기본 세팅이니까요. 우선 2시간 동안을 제가 안 쉬고 청음을 해봤는데 확실히 전반적으로 소리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귀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거 일단 장점이죠. 클로스드 백 헤드폰 치고는 꽤 좋은 정의감과 공간감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제가 한창 청음 테스트용으로 듣는 라포뮬라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이제 라틴 음악인데 라틴 음악 포크숑부터 악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악기들의 정의감이나 그 공간감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들립니다. 베이스하고 미드레인지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베이스 넥타의 스피커 박스라는 곡을 들어봤어요. 아마 분노의 질주 삽입곡 같은데 그 곡으로 이제 한번 중저음역대를 들어봤는데 미드레인지, 로우레인지 정말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트랜지언트도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트랜지언트가 빠르지 않는 헤드폰이나 이런 걸로 들어보면은 킥에 그 빡 때려주는 그 느낌이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데, 얘로는 그 때려주는 그 느낌, 그 펀치감,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미드레인지하고 로우레인지가 좋다 보니까 보컬이 좀 묻히지 않을까, 좀 어떻게 들릴까, 그걸 위해서 이제 팝 곡 중에 게일의 이제 A, B, C, D, E, F, U라는 곡을 들어봤는데요. 보컬 전혀 막스킹 되지 않고 되게 선명하게 앞으로 잘 나와줍니다. 팬텀 이미지도 좋아요. 딱 중앙에 잘 들립니다.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삭바삭한 편이긴 한데, 제가 메탈곡 The Agonist의 Thank You Pain이라는 곡을 들어보니까 오버헤드 쪽이 살짝 묻히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이제 메탈과 같이 그런 날카롭고 그런 이제 장르 같은 경우는 그 앱에서 이퀄라이저를 고음역대를 조금 올려줘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완벽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막 부자연스럽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이퀄라이저 되게 좋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하이 프리퀀시로 돌아와서 락이나 레게 아니면 펑크 뮤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로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메탈이나 아니면 주로 하이에서 리듬을 쪼개는 재즈 같은 경우는 이퀄라이저에서 조금 하이를 올려서 듣는 게 확실히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은 중저역대가 확실히 좀 강조되는 사운드긴 한데, 이퀄라이저가 워낙 자연스럽고 좋아서 본인 귀에 맞게 맞춰놓으면 돼요. 진짜 맞추는 대로 딱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사운드가. 기본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약간 그런 사운드 성향으로 세팅이 돼 있긴 한데,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추면 되는 거죠. 그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블루투스로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USB로 연결해서도 테스트 해봤지만,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USB로 연결했을 때가 명료도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막 바로바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끊고 꽂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제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mm 컨덴서 마이크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화 때 목소리죠. 현재 저는 HHWB2022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어떠신가요? 자, 그럼 이 훌륭한 헤드폰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메이플, 월넛, 마호가니 세 가지 원목이 배합돼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다. 각 채널마다 DAC와 앰프가 따로따로 장착이 돼 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완전 밸런스드 헤드폰이다. 연결 방식은 유선으로 USB를 통한 디지털 연결 또는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 디지털 연결이다. 지원되는 블루투스 코덱은 SBC, AAC 그리고 LDAC이다. 배터리는 최대 9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컨트롤 앱이 있고 그 앱을 통해서 이퀄라이저나 아니면 볼륨 단계 세밀화 설정이 가능하다. 노이즈 캔슬링은 없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중저음이 조금 강조되는 사운드긴 하지만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다만 가격이 높아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다가 한 자릿수 한전 수량씩 유통이 된다. 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헤드폰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고요. 뭐 4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좋아야죠. 마감도 너무 깔끔하고 예쁩니다. 하지만 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조용히 다시 저희 회사 노년점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